오늘 선고의 최대 쟁점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연관성을 언급하느냐였습니다.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 재선에 기여하며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사업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명시했습니다. 그러면서 성남시 수뇌부가 최종 결정권자라고 했는데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. 이어서 조유진 기자입니다. 김만배, 유동규 등 오늘 1심 선고가 나온 재판에 이재명 대통령은 5차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8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 모두 불출석했습니다.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출석 안 하실 예정이십니까? 알겠습니다.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 조력해 성남시 공사 관계자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이어 김만배 씨가 2014년 6월 정진상 전 실장, 김용 전 부원장과 만나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. 정진상, 김용 두 사람은 이 대통령 본인이 인정한 측근들입니다.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유착관계를 형성해 사업 시행자로 내정받은 특혜를 인정한다고도 했습니다. 또 유 전 본부장은 중간관리자였다며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.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. 민주당은 법원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반면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주변 측근들 전부 구속된 만큼 이 대통령의 유죄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습니다. TV조선 조유진입니다. 국민의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. 법원이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고 밝힌 부분을 강조하며 이 수뇌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 대통령이 유죄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중단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. 이어서 변정현 기자입니다.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범죄 구조를 설명하며 유동규 전 본부장 윗선의 존재를 여러 차례 암시했습니다. 특히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도 나타난다고 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.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하에 이뤄진 유착관계 부패 범죄인 게 분명해졌다며 성남시 수뇌부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칭한다는 겁니다. 설계자도 결재자도 승인자도 성남시였고 그 성남시장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입니다. 성남시 의원 출신인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은 성남시의회에서 LH에 맡기자는 제안까지 나왔지만 이 대통령이 거부했었다며 수뇌부는 이 대통령 말고는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. 나경원, 주진우 등 율사 출신 의원들은 이번 판결로 이 대통령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 유죄 선고에는 당연히 결정타고요. 성남시장의 인허가건이 없이는 이 판이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.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오히려 배임죄 폐지와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이 모를 것 같느냐고 지적했습니다.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 뒤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 범죄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TV조선 변정현입니다. 네, 오늘 판결에 대해 사회부 법조팀 이광희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 기자, 오늘 가장 관심인 부분이었죠. 이 재판이 향후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? 네,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을 배제한 채 심리하기는 어려울 거라 보고 있습니다. 오랜 기간 심리를 하고 증인신문 등을 통해서 도출한 결과가 유죄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후행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죠. 검찰은 오늘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대장동 민간업자들 그리고 같은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, 정진상 전 실장을 사실상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이번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 대통령 재판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? 네, 법원은 김만배 씨 등이 4,800억대 손실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쳤다고 판단했는데요. 검찰은 이런 천문학적인 이익을 민간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를 지시한 최종 책임자가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
유동규 전 본부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범죄에 과담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. 네. 오늘 재판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더라고요. 네, 오늘 재판부는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준 뇌물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실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선 판단을 하지 않았고 이 부분은 정 전 실장에 대한 배임과 뇌물 혐의 재판부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민간업자들은 유죄를 받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현재 멈춰 있는 거죠? 네,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이 대통령의 사건, 재판 5건은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.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은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했는데요.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다만 진행 중인 재판을 두곤 명문 규정이 없어 이 대통령 재판 중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렸는데요.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 재판 재개가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자 여당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. 네, 입장을 내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 대통령 재판이 임기 중에 다시 시작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. 그래도 정치적 파장은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이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야당은 이 대통령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밝혀야 한다며 공세를 취했습니다. 반면 여당은 대통령 재판 중지법, 재판 소원제, 그리고 대장동 유죄 판결의 법리가 되는 배임죄 폐지 등 야당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세트로 부르는 입법을 서두를 걸로 보입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재판부가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던데 이거는 어떤 취지였습니까? 네, 재판부는 배임죄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. 배임죄가 폐지되면 면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. 그러면서도 배임죄가 있는 한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한다고 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.